네,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보는 주식 투자 36.5도씨입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지난 영상에 우리 주제 2차 전지 밸류 체인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네. 좀 한 장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주제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소재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언제 그 2차 전지 소재랑 뭐 장비, 셀이 뭐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지에 대한 약간 대략적인 흐름을 알 수 있었고 제일 저는 좋았던 거는 2차 전지 이제 밸류 체인에 대해서 그림 한 장으로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정리가 돼 있어요. 그게 굉장히 저는 공부하기도 편하더라고요. 제가 한 거 아니고요. 네, 그 애널리스트들이 잘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애널리스트가 잘한 것 중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만 잘 골라서 잘 보면 되거든요. 제가 좀 오해하게 설명한 거, 그러니까 전문가님이 내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이제 전문가님 잘 찾아주셔가지고 제가 잘 찾습니다. 찾아서 그 잘 찾은 자료를 저희가 잘 공개해서 영상을 만든 거고요. 네, 오늘 또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아요. 이제 배터리 재활용. 예, 관련된 내용 리사이클링. 네, 그래서 오늘도 흥미로운 주제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우선은 배터리 재활용이 관련된 것들이 사실은 작년에도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올해 특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배터리 하나 만드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소재들이 들어가요. 맞습니다. 뭐 양극재, 음극재 이것도 있겠지만 그 전에 원초적인 소재 원재료. 리튬,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리튬 같은 가격이 지금 엄청 많이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게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데가 호주거든요. 호주. 근데 호주가 생산되는 거에 거의 90% 가까이를 중국한테 수출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원재료를 중국에 일단 수출을 하는 거죠. 니켈을 수출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중국에 이제 대부분이 수출이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가격이 국제 거의 통용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가격이 저번 달 말 기준으로 톤당 47만 위안이에요. 뭔 말? 근데 이 정도면 느낌이 안 오잖아. 그렇죠. 작년 대비하면 436%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원재료 하나만. 리튬이 중국에 1차적으로 들어가서 1차 가공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이제 그거보다는 그냥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그러니까 리튬은 그냥 양극재를 만드는데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소재예요. 근데 이게 대충 어느 정도 가격인지 평균치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제일 많이 쓰는 데서 평균 가격이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제일 많이 생산하는 데가 호주. 호주. 근데 그 생산하는 거의 90%는 어디로 가요? 중국. 그래서 중국의 가격을 보고 리튬이 많이 올랐구나 떨어졌구나를 대충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중국으로 다가서 중국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린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찌됐건 중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리튬 가격이 전년도 대비하면 거의 400% 이상 올랐다라는 거. 400%요? 정말 많이 올랐죠. 왜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가도 많이 올랐다라고는 하지만 작년 대비하면 60% 수준밖에 안 오른 거예요. 얘는 4배가 오른 거예요. 4배가. 그러니까 400%면 4배죠.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그러다 보니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니까 판가로 전이 판매 가격에 전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업체들만 조금 더 유리할 거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 리사이클링이라는 게 조금 더 관심이 많아지고 왜냐면 워낙 원재료 가격이 비싸지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왜 비싸지냐를 따져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전방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전기차를 많이 만드니까 비싸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많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비싸질 수 있다. 많이 쓰니까. 수요가 많아지니 공급은 정해져 있는데 수요가 많아지니 비싸지는 거다. 맞습니다. 이건 맞아요. 근데 플러스 알파로 뭐냐면 투기 세력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게 있나요? 왜냐면 우리가 국제 선물에 투자할 수 있잖아요. 다른 데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중에 비싸질 거니까 미리 사두는 거예요. 우리가 현금 있을 때 금을 왜 사나요? 나중에 뭐 비싸질 거니까. 그래서 사는 것처럼 리튬도 그런 투기 세력도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요적인 문제도 있지만 투자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치가 이렇게 높다라는 거예요. 투기를 한다는 건 이게 올라갈 것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투기를 하는 거겠죠? 당연하죠. 그쵸? 왜냐면 전기차가 점점점 많아지니까. 그런 이유도 있겠네요.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살 때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왜 샀어요? 오를 것 같으니까. 리튬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리사이클링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다. 네. 왜냐면 천정부질 오르는데 이거 그냥 재활용해서 쓰면 조금 더 낫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 재활용은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두 가지, 네. 재활용이 있고요. 네. 재사용이 있어요. 아, 그런가요? 활용과 사용. 네. 재활용은 뭐냐면 이 2차 전지를 분해하는 거예요. 분해해서 그 안에서 니켈, 코발트, 망간들을 해서 그걸 딴 데다가 팔거나 다시 쓰거나 이걸 하는 건데 이제 저희가 배터리 팩이라고 하잖아요. 팩의 이제 기본 사이즈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24kW급 이게 일반 사이즈거든요. 이거 하나 분해를 해서 그 금속을 추출을 해요. 그럼 이걸 다시 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평균적으로 600에서 900달러 정도의 매출이 달성이 돼요. 근데 이거는 작년 수치야. 네, 근데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1000달러 이상 매출이 발생한다라는 거지. 올랐으니까. 네, 올랐으니까. 그러면 걸 팔아도. 당연하죠. 그러면 셀 업체도 그렇고 완성차 업체도 그렇고 당연히 이런 것들을 재활용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럼요. 저 같아도 하겠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전문 기업이랑 같이 조인을 해서 하기도 하고 합작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재사용은 뭐냐면 전기차 배터리가 이제 말 그대로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교체해야 되는 시기. 그러니까 뭐 내연기관도 뭐 10만 이상 타거나 15만 이상 타거나 평균 20만이죠. 내연기관에 20만을 얘기를 하죠. 네. 배터리는 뭐 당황하지 마. 빨리 아무거나 얘기해. 10년? 이제 기한보다는 용량으로 구분을 해요. 용량. 그러니까 처음에 나올 때를 100%라고 따지면 80%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교체하는 거예요. 완충을 해도 80%까지 안 된다. 그러면 교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80%예요. 이제 또 하나 기억하세요. 전기차는 80%대 교체한다. 교체한다.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네, 이거 서진 시스템 잘하는 거. 풍력, 태양광, 이런 것들이 많아져요. 예를 들면, 그러면 결론은 이거를 저장을 해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ESS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랑 ESS는 당연히 따라다니는 거고. 그러면 ESS도 교체 시기가 있을 거 아니야. 배터리 보관. 그것도 배터리 팩에다가 보관하는 거야. 전기를 보관했다가 보관했다가 옮기고 송출하고 가지고 있다가 팔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교체 주기가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이제 시간이 아니라 용량이라는 건 알겠죠? 그러니까 전체 용량이 뭐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한 뭐 7, 80%? 70%. 70%. 자, 전기차가 80%, ESS가 70%. 10% 차이죠. 그렇죠. 자, 전기차에서 떼온 거를 평균적으로 80% 되는 게 8년 정도 걸린대요. 8년? 8년 정도 걸린대요. 근데 그거를 떼와서 예를 들면 ESS에 써도 되잖아요. 교체 주기가 10% 남아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10%면 애기야. 금방 또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그 표정이 그래, 지금. 그렇죠. 그러면 전기차 거 떼와가지고 ESS에 썼어요. 70%대까지 간다라고 칠게요. 몇 년 쓸 것 같아요? 1년? 10년. 10%가 10년? 10%가 10년이라고요? 10년. 그건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재사용. 그래서 재활용과 재사용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뭐 이제 저희가 리사이클링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따지면 재활용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재사용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재활용과 재사용은 이렇게 차이가 생기고 이 안에서의 사업 구조도 다를 수 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저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리사이클링이랑 재사용이 이제 꾸준하게 관심이 가져질 수밖에 없는 구조는 전 세계에 매장된 양은 한정돼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새로운 NCM이라고 저희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NCMA, 아연까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늘어날 거고 아니면 이게 획기적으로 아예 전혀 다른 진짜 신기술. 아예 다른 소재를 쓰는 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꾸준하게 우선은 이게 갈 거라는 거죠. LFP냐 아니면 NCM이냐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현재는. 중저가냐 아니면 고가냐? 그럼 용량이 좋으니까. 얘는 용량이 딸리니까. 그래서 이거는 끊임없이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가인 것들에 대한 가격은 꾸준하게 오를 거니까 이런 데 관심이 가져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완성체나 셀업체나 예를 들면 일반 셀업체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합시다. 1차 전지랑 2차 전지의 차이가 뭐예요?
2차 전지요? 1차 전지랑 2차 전지의 차이. 리차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1차 전지는 방전되면 끝. 그러니까 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AA 건전지 요거. 그쵸. 그냥 뭐 이렇게 리모컨에 쓰는. 그것도 이제 충전용이 사실은 나오긴 하는데 굉장히 소형이고. 그쵸. 옛날에 많이 썼는데 지금 안 쓰지. 왜냐면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쵸. 그걸 굳이 또 충전해서. 더 불편해. 이게 더 싸. 왜냐면 대량 생산이 되니까. 그쵸. 2차 전지는 충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쵸. 충전했다가 쓰고 충전했다가 쓰고 그게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가 자동차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럼요. 핸드폰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또 어디에 들어가요? 방금 얘기했던 ESS에도 들어가고 뭐 가전제품에도 많이 들어가죠. 요즘에는 충전식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배터리를 뺐다가 꽂고 뭐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다 포함이 돼서 조금 편해졌잖아요. 그쵸,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배터리 새거 갈아 끼는 게 훨씬 편한데 왜 자꾸 이거를 끼고 그걸 들고 몇 개씩 들고 다니고 했는데 근데 2차 전지가 이제 조금씩 더 좋아지니까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셀 업체는 자동차용 2차 전지도 만들고 ESS용 2차 전지도 만들고 이런 PC나 가전제품용 2차 전지도 만들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리사이클링을 하면 혹은 이 안에서 재사용을 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셀 업체들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계획과 뭐 이런 것들을 잡고 있다라는 거지. 각각 재사용하는 뭐 퍼센티지가 조금씩 다르니까 수도 있겠고 사실 뭐 ESS에 사용하는 이 용량을 뭐 핸드폰에 쓴다면 이것도 쪼개서 뭐 엄청 많이 팩이 이만한 거를 분해하면 되니까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무튼 그 시장 자체도 굉장히 클 것 같네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 얼마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이랬잖아. 애게 이랬잖아. 그쵸. 10년. 그럼 쓸만하지 않아요? 쏠쏠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뭐 이제 배터리 재활용, 재사용에 관련된 것들이 시장이 커질 수도 있고 니즈, 수요가 커질 것 같은데 이걸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기업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라고 해서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저희 에코프로 BM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저는 에코프로 BM 좋아하시는 분들은 에코프로에도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주사, 에코프로.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의 지주사예요. 모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분 48%. 에코프로 BM의 48%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외에 상장되지 않는 다른 자회사들도 많아요. 자회사 많더라고요. 많아요. 약간 장난 같은데 뭐 EMP, 뭐 NC, 뭐 CNG 뭐 다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그냥 그 배터리 리사이클링부터 생산하고 다시 재사용하고 이 모든 거를 에코프로에서 다 해요.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자회사에서 다 하는 거지. 정확하게 따지면. 왜냐면 자회사가 상장을 안 했으니까. 그렇죠. 이제 얘네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에코프로가 수익을 본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자면 에코프로 GEM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전구체를 생산해요. 전구체? 전구체가 또 뭔지 모르죠. 그렇죠. 전구체랑은 다른 거죠. 다른 거. 양극재가 뭔지는 알잖아요. 양극재 알죠. 양극재를 만드는 기본 재료가 전구체예요. 뭐 원재료 같은 건가요? 원재료는 또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따로 있는데 이걸 섞어서 뭐 조합을 해놓은 게 전구체야. 전구체. 그래서 전구체를 생산을 해요. 어쨌든 양극재 만들 때 필요한 거.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의 전구체를 납품을 누가 해요? GM이 하겠죠. GM이 해요. 얘가 전량해요. 그럼 얘가 증설을 해요? 얘도 증설을 해야 돼요. 왜냐면 비율이 거의 똑같거든요. 전구체 비율이랑 증설을 해야 이걸 맞출 테니까. 양극재 비율이랑 전구체 비율이랑 1대 0.9인가 0.95인가 그래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증설하면 여기도 증설해야 돼요. 그러겠네요. 근데 에코프로 BM 계속 증설하고 계속 납품하고 계속 수주하잖아요. 여기도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따라가야겠다. 내년 예상 매출액이 한 1조 2천억 될걸요. 전구체 매출액이. 그리고 CNG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리사이클링. 분해하는 거. 그럼 분해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전구체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CNG에서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요? GEM으로 보내요. 그럼 GEM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에코프로 BM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순환 구조가 다 갖춰져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그 리튬도 사실은 리튬 원재료를 바로 쓰는 게 아니에요.
뭐 그걸 또 가공을 해야 돼. 네. 네, 원광석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어렵더라고. 원광석의 이름이 스포듀민. 스포듀민. 여기에서 리튬을 추출을 한대요. 근데 이제 그냥 리튬이 아니라 앞에 땡땡이 붙어야 되는데 원광석에서 추출한 걸 탄산 리튬이라고 해요. 탄산 리튬. 네, 그래서 초기 2차 전지는 이 탄산 리튬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제 점점점 고용량, 고출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네. 수산화 리튬이 필요해요. 이게 말이 조금 어렵네요. 네, 그래서 그냥 다 필요 없고 수산화 리튬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요즘에 쓰는 리튬은 수산화 리튬이 필요하다. 네. 네, 우리가 얘기했던 흔히 리튬은 원광석을 얘기를 하는 거고. 원광석. 네, 근데 이 자회사 중에 방금 저희가 어디 얘기했죠? GM 얘기했고 CNG 얘기했죠. CNG, 네. 이노베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SK 이노베이션이 아니라 에코프로 네. 이노베이션. 네, 여기에서 수산화 리튬을 또 생산합니다. 이걸 하네요. 네. 어쨌든 이게 필요하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수산화 리튬이 또. 네. 그러니까 이걸 진짜 원스톱으로 다 해요. 에코프로 자체가. 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어떤 약간 최적의 약간 그런. 그러니까 양극재 관련된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음극재 다른 거는 뭐 이렇게 아직 뭐 대량 생산을 한다거나 그런 건 없지만 양극재에 관련된 모든 리사이클링부터 생산까지 네. 이 모든 걸 다 한다라는 거지.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흔히 ETF 얘기하잖아요. 다 이렇게 모아놓은 거. 뭐 이제 내가 잘 모르겠다. 그래 2차 전지가 좋은 건 알겠어. 근데 네. 내가 사는 종목만 떨어진다. 그러면 2차 전지 ETF를 사세요.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바스켓에 다 넣어버리세요. 넣어버려라. 양극재가 좋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냥 에코프로 사면 돼요. 왜냐면 이 안에 리사이클링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렇게 듣고 보니까 에코프로 BM도 너무 좋아 보이는데 에코프로가 갑자기 더 좋아 보이잖아요. 좋아 보이는 느낌도 드네요. 왜냐면 에코프로 BM의 지분가치 48% 가지고 있죠. 방금 전에 얘기했던 리사이클링 업체 CNG 같은 경우에는 45%. 그 다음에 정무체 만드는 데는 58%. 그 다음에 수산화 리튬 만드는 데는 97%. 네, 지분가치 평가만 해도.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어쨌든 간에 셀업체에 소재를 계속 납품해야만 매출이 잡히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에 50%는 또 에코프로의 매출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연결 매출이라고 하면 얘 매출이 나한테도 연결이 되는 거지. 이제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네. 근데 에코프로 자체도 지금 이런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재활용 또 자회사들이 돈을 벌어다 주는 거니까요. 그렇지.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지분 가지고 있으면 배당 때리면 되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 지분 지분 가지고 있는 비율대로 배당을 때리는 거니까. 그러면 에코프로의 영업이익이 되겠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에코프로 좋은 거 알겠는데 에코프로 지금 이 재활용, 재사용이 지금 바로 매출을 가져다 주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네. ESS도 뭐 이제 대략적으로 10% 정도가 줄어드는데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면 30년 있어야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이 매물이 나올 것 같은데. 이미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은 재사용이 아니라 리사이클링이에요. 재활용이에요. 재활용. 네, 재활용. 거기에서 추출하는 거지. 네. 근데 이제 생산 방식이 건식, 습식이 둘 다 있는데 둘 다 합니다. 양산 다 돼요. 작년 말부터 이 모든 거 다 끝났어요. 세팅이.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네, 이제 돈 벌 준비가 다 끝났다는 거죠. 지금은 미미했지만 올해부터 괜찮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폐배터리도 어디서 계속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왜냐면 얘네는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이지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은 아니야. 왜냐면 음극재도 있고 전해질도 있고 분리막도 있는데 지네가 나머지는 생산을 못 하잖아. 그렇죠. 어디서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폐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나오는 폐배터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창이랑 폴란드 공장에서 초도 물량이 한 15,000톤 수준. 이제는 이걸로 돈을 벌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만들어서 팔거나 지네 걸 생산하니까 예를 들면 딴 데서 원재료를 사와서 지금 엄청 많이 올랐지만 사와서 양재를 만들어서 파는 거랑 아니면은 분해해서 만들어서 파는 거랑 뭐가 영업이익이 더 낫겠어? 이제 후자가 더 낫겠죠. 당연히 더 낫지. 왜냐면 들어가는 원재료 비용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냥 주겠어? 야, 이거 줄 테니까 야 이거 할인해줘. 지네끼리 했겠지. 왜냐면 어차피 지네가 하기는 귀찮고 야 니네가 하고 대신에 우리 거 할 때 뭐 10% DC 해줘, 20% DC 해줘. 이렇게 서로 하겠지. 윈윈이 될 수 서로 있는 윈윈이지.
네. LG 에너지솔루션은 또 완성차 업체에 좀 안정된 가격으로 배터리를 또 납품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뭐 완성차 업체가 전 세계에 또 납품을 하니까 네, 그게 또 경쟁력 아니야.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짝짝꿍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늘도 사실 에코프로 알고는 있었는데 정확히 그냥 뭐 양극재 만드는 BM의 모회사 정도. 네, 그러면은 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에코프로 좀 이렇게 이게 테마나 이런 건 안 보시잖아요. 어쨌든 네. 길게 보고 좀 가져가시는 편인데. 네. 이건 뭐 약간 장투 개념으로 좀 가져가야 될까요? 근데 지금 사실은 변동성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테마들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장세이긴 한데, 네. 뭐 5월달 FOMC 결과 나오고 뭔가가 되고 나면, 그래서 저는 2차 전지는 다시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네. 이 원재료,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해소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상 인플레이션 상황이 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최소 2년은 유지되지 않을까요? 2년. 네, 그러면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좋은 건 알지만 무작정 돈을 쏟아부을 수는 없어요. 남는 게 없으니까. 그쵸. 왜냐면 돈을 계속 남겨야 또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리사이클링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찌됐건 여기서 꾸준히 또 증설을 하겠죠. 네. 네, 그러면 당연히 매출도 많아지겠지. 그래서 굳이 그렇게 이제 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긴 장투보다는 2분기 넘어가면은 주가가 많이 움직일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우상향 쪽으로 떨어진 거 얘기하면 욕먹으니까 네. 올라갈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분산 투자 쪽으로 좀 접근해봐도 좋겠네요. 그냥 ETF 샀다고 생각하시고 네. 에코프로 BM 비싸라고 하시는 분들은 에코프로 사시는 것도 사실 프로가 BM만큼만 올라가진 않았잖아요. 네, 사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부터 시작을 해서 에코프로까지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늘도 굉장히 중요하고 유용한 주제였던 것 같은데 다음에도 또 재밌고 유용한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